자, 원래 수요일에 올라갔어야 됐는데 촬영을 목요일 날 하네요. 피곤하지만 또 해봅시다. 우리 오늘 수트 마지막 강의죠. 정적분의 활용. 적분 강의에서 개념 설명할 때 살짝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별로 해줄 게 없어, 내용. 자, 봐봐. 점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거예요. 뭐 점이 또또또또또또또또 모이면은, 그지? 이런 점이 모이면은 하나의 뭐로 나타납니까? 선으로 나타나죠. 그럼 이 선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건데, 그치? 하나의 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그 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치? 이런 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입체 도형, 부피를 가진 입체 도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수학 2에서 다루는 내용은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왜 x축 위의 넓이는 플러스고 아래 넓이는 마이너스인지를 지금 이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적분이라는 건 원래 이 곡선과 x축으로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면적을 적분 계산으로 얻어내는 거라 그랬죠. a부터 b까지. 근데 이게 실은 뭐냐면 적분의 적이라는 단어는 뭔가 쌓아 올리다라는 얘기예요. 한자어로. 그 정도 상상할 수 있잖아, 그치? 뭔가 쌓아 올리나 보네. 음. 그래서 뭐냐면 실은 이 축에 x축의 수직인 이 선의 길이, 이미 한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이 선의 길이는 y가 되겠죠. 그치? 이 y라는 세로선을 축과 수직을 이루는 세로선들을 무수히 많이 더하자 쌓아올리자 하니까 하나의 면적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y dx예요. y가 fx니까 이 자리에 그냥 fx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 x축 밑에 있을 땐 마이너스인데요. 적분하면 그죠? a, b. 자, 이미 한 점을 x, y로 잡았을 때 이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 뭘까요? 축과 수직인 저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는 이거를 y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선의 길이는 y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길이인데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잖아. x축 아래 있으면 마이너스 y가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y로 적분을 해줘야 정확하게 플러스 값이 넓이로 나오는데 그거 없이 그냥 a부터 b까지 y dx 해서 y자리 fx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얘랑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르네. 그래서 x축 y축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x축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적분의 부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축과 수직인, 자, dx는 적분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수직인 선의 길이야. 길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앞 시간에서 우함수와 기함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앞에서는 영상에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걸로는 그 계산상으로 보여주는데 우함수와 기함수를 그림으로 봤을 때로 해석해 줄게요. 기함수는 이렇게 원점 대칭 형태입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 적분은 항상 적분 구간이 부호만 반대죠.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를 적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면적이 뭐 이 면적이 두 개가 똑같을 텐데 얘가 만약에 10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 구간을 적분하는 거라 이거 구간 좀 나눠서 보면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0부터 a까지를 그냥 적분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요 넓이를 내가 10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얘는 10이 나올 거야. 여기는 x축 아래에 있는데, 그치?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적분할 때 fx가 그냥 fx였지 마이너스 fx가 아니었어. 부호를 안 바꿨단 말이야. 그럼 얘는 10은 나오는데 부호가 마이너스 10으로 나온다고. 부호만 다르다고 아까 했어요. x축 밑에 있는 걸 적분하면. 따라서 이걸 계산해 봐야 10 빼고 10도 하니까 0이겠죠. 그러한 의미로 기함수, 원점 대칭의 함수는 적분을 할 필요가 없이 제거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우함수 y축 대칭 형태의 그래프는 해석이 더 용이하지. a 마이너스 a. 자, 이 양쪽의 넓이가 서로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지. 똑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만 적분해가지고 두 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쪽만 적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해도 되는데 지난 시간부터 강조했지만 적분이라는 건 계산 시간을 줄이려면 줄이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치? 이건 다항 함수에 대한 미분적분이기 때문에 0을 넣었을 때 모든 항은 0이 나옵니다. 계산이 편해요. 정적분 계산할 때 뭐 넣고 뭐 할 때 하나라도 0이 있으면은 계산이 편해. 계속 다 방이야. 뭐 할 게 없어.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x가 다 붙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0을 넣고 계산해서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는 속도 시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그냥 문제 풀면서 해줄게요. 넘어갑시다. 118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오,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꿀팁 하나 가져갑시다. 꿀팁. 왔다가 책에 있나? 내용이? 공식이 있나? 저기 있네. 150쪽에 나와 있는 구석진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2차 함수의 경우 적분을 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아, 딥 fx가 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아래로 볼록하다고 치자고요. 얘가 뭐 어떤 직선이든 x축이든 뭔가랑 잘려가지고 여기 잘린 구간은 x좌표가 알파, 여기 구간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는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지금이야 예를 들어주는 거고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예요. 요 선의 길이를 그냥 y라고 하자면 y dx를 해주면 되는데 y가 얼마인지 모르지. 직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케이. 근데 이런 쓸데없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구조를 보면 우리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최고차항의 계수 붙이고 절대값 씌운다 라고 이 공식 하나만 알아놔도 적분 계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2차식 적분하면 3차 나오고 항이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세제곱까지 하다 보니까 숫자가 커져요. 자연수를 넣어도. 그래서 알아두세요. 저 공식을. 자, 문제 보면은 0과 4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이랑 둘러싸여져 있는 구간 여기죠. 이거 색칠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잘 해야 됩니다. S1이라고 하는데 원래 공식대로는 뭐라고 0부터 4까지 주어진 식을 적분할 건데 얘 지금 적분이 어떻게 돼 있냐?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죠.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부호를 신경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하자면 요건데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여기 색칠한 거랑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이 선이 비스듬한데요? 이거 선이 비스듬한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약간 이렇게 바가지로 물 받아놓은 것 마냥 저런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건 그냥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최고차항의 계수 1x 제곱이니까 1.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S1은. 자, 그 다음에 S2는 위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3하고 3에서 만나겠네요. 그죠? 얘는 적분을 하자면은 얘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9-x 제곱 dx 해도 되고, 그치? 이거 우함수 적분이네 해가지고 0부터 3까지를 2배를 해야지. 이렇게 머리 쓰는 것도 좋아요.
그냥 보자마자 뭔가 계산 과정 중에서 그냥 바로 보이면 바로 써주는 게 좋아. 이게 습관화되면 제일 좋은 건 얘도 결국 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쓰는 게 제일 좋고 제곱창의 기수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절대값 쓸 거니까 의미가 없죠. 어. 제일 좋은 건 요걸 쓰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도 이거 우함수인데 우함수 기함수 적분인데 활용 좀 해보자. 이런 생각도 중요합니다. 알았죠? 해당 문제 유형과 상관이 없이 그 계산은 튀어나와야 돼요. 우함수 기함수 적분은. 넘어갑시다. 계산은 자기들의 몫이지 뭐. 자, 923번. 아까 알려준 꿀팁은 2차 식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2차 식이 아닌 곳에서 들이밀고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가는 3차 함수의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또 꿀팁인데 원래 원칙대로 식을 세워보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dx 더하기 1부터 3 x 플러스 1 한 번에 적분을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적분을 하면은 계산이 안 돼. 요거 플러스 넓이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넓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나와 놓고 이 새끼 마이너스인데 빼기 붙여주자. 이거 너무 진하다 이건 색깔이. 빼기 붙여줍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여기 몇 칸? 두 칸. 1부터 3까지도 두 칸. 이러면은 3차 함수의 경우는 면적이 똑같아요. 같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 계산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우함수, 기함수 적분법을 이거를 전개를 다 하신 다음에 제낄 놈 제끼고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1부터 3까지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깔끔할 겁니다. 알았죠? 그 순간순간 판단을 잘 하세요. 넘어갈게요. 928번. 좀 더 연한 색깔이면 좋겠는데.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그럼 어떻게 둘러싸인지 교점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둘이 교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타워 왼쪽 오른쪽으로 넘겨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네. 0된 x 값이.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갔겠구나. 원래는 이게 x축이 아닌데 그냥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생각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으로 얻어내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이니까 그냥 다 계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어떤 식을 적분하면 되냐면 얘를 적분하면 됩니다. 요 그림이 얘를 그린 거니까.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이걸 적분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는 지금 그림이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산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절대값이었다고 할게요. 그냥 플러스로 빼시면 된다는 건데 자, 이 풀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 think 뭐냐면 이 풀이는 결국 얘네 둘이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가를 추측을 합니다. 식으로 추측만 하는 거야. 실제로 이거 내 지금 위로 올라가게 그랬잖아. 마지막에 계속 음수예요. 얘네들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그런 거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추측만 하는 거지만 정확한 그 포인트들을 짚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중요성, 그래프는 중요하잖아요. 그래프 중요도 낮습니다. 원래 있던 함수가 어떤 그래프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요 마지막 식을 가지고 이 그래프만 그려줄 수 있으면 돼. 이 그래프만. 그리고 항상 적분 구간을 나누세요. 좌표가 여러 개 나오면은 적분 구간 분리. 한 방에 적분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근이 3개면 적분 구간 2개인 거야. 뭐 A, B, C 이렇게 나왔으면 A에서 B까지 적분 하나, B에서 C까지 적분 하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A, B밖에 없으면 그냥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적분을 3번 해야겠지. 그치?
무조건 양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정적분 값을 묻는 게 아니라 넓이를 묻고자 하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의 값으로 답을 내셔야 한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곡선들이 어떻게 생겨있는지인데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얘네들이 어디 점에서 만나는지만 알면 돼요. 다 왼쪽으로 넘겨서 선생님이 정말 강의 듣기 싫어했는데 귀찮고 펜을 요거로 바꾼 이후로 너무 행복해졌어, 강의 찍는 게. 그러니까 물론 시작하기 전까지는 꽤 짜증이 나. 아, 이걸 찍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그동안 강의를 밀려서 안 찍고 있던 내 잘못이지. 그건 맞는데 뭐랄까, 그전에는 찍는 순간조차도 막 짜증나 죽겠는데 요즘은 이런 거 글씨 보면서 펜의 효과, 펜 효과, 이거에 너무 듬뿍 빠져서 조금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강의 자체, 내용 자체는 나도 재미가 없어. 약간 멍청한 상태로 찍는 느낌이야. 자, 그래 봅시다. 제곱은 튕기고 1승은 지나가요. 여기서 퉁 튕기고 1에서 쫙 올라갑니다. 그럼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가 되겠지. 자, 우리 이 부분을 적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은 이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데 이거 어차피 x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0, 2 나왔, 아니 1 나왔지. 자,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항상 플러스로 뽑아주면 된다 이거.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자, 다시 한번 띵킹. 생각을 해보자. 보통 애들이 뭘 생략하냐면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이 그래프를 안 그려요. 그러면서 그냥 적분을 해. 그래도 돼. 마이너스 2부터 1이라는 적분 구간은 여기서 이미 나왔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x축 아래 넓이냐 아니냐 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고민되잖아, 그치? 근데 그려보면은 여기선 x축 아래 넓이인 게 명백한데 이 그래프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린 이 그래프가 우리가 적분하려는 구간이 x축 위인지 아래인지 몰라요. 그치? 어차피 모른다면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을 붙여서 무조건 양수로 값을 만들자,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풀이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단계별로 다시 하자면 일단 둘이 갖다 해서 식 잡아서 교점 찾으시고 그 교점을 가지고 적분 구간을 세팅을 하세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식은 요 식을 갖다 적분하면 됩니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 dx. 이렇게 하면 적분은 되는데 아직 계산을 안 했으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두자고. 만약에 서술형에서 풀이를 봐야 되는 표기가 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프는 못 그리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양수로 뺐을 거라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시다. 계산 역시 안 해주고, 그죠? 익숙하잖아. 옛날부터 계산해줬어 봐. 그럼 선생님 요즘 들어 계산 안 해주시네요 이럴 텐데 옛날부터 계산을 해준 적이 없으니. 자, 곡선과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 이것도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접선 먼저 찾을게요.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는 이제 입 아프니까 그냥 귀찮아서 대충 할게요. y는 x, 2x네요. 자, 이렇게 가고, 에이, 접선은 그냥 선으로 그릴게. 마음에 안 들어. 보이자. 자, 계산을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문제에서 원하는 지금 넓이는 어디 쪽을 색칠해야 되냐면 이쪽. 자, 이쪽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게. 계산은 너희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1에서 2x 뺀 거를 적분해도 돼요.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거야.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적분이라는 그 선의 길이를 쌓는 거라 그랬어. 내가 x축으로 적분할 거기 때문에 요 선의 길이, 내가 이 점 한 점을 x라 그러면은 y좌표는 2x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를 x라 그러면은 y좌표는 x제곱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게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 빼야 되잖아.
다 빨간색이라 안 보이네. 잘. 노란색, 노란색.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면 요 길이가 남을 거 아니야. 이해 되죠? 그게 얘네들을 뺀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빼가지고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럼 요 선의 길이들이 쌓여가지고 넓이를 만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을 하세요. 요거 적분하면 어디 면적이 칠해지냐면, 요 면적이 다 나와버립니다. 이 면적이. 근데, 그 아래 삼각형 우리한테 쓸모가 없잖아.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를 빼. 밑변이고 높이 2야. 그냥 빼면 되잖아. 삼각형 넓이 계산하는 게 2x에 2x. 이거 적분하면 삼각형의 넓이로 나와요. 자, 이렇게 두 개 이해됐죠?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볼 줄은 알아라 이거야. 여러 가지 계산 접근 방법이 있겠다라고. 선생님 같으면 근데 난 인테그랄 쓰는 것도 귀찮아서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이고 얘를 요렇게 봐.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그럼 요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얘가 무슨 물 담아둔 것 같은 그림이라고 했지. 이러면 무조건 공식 쓰자 그랬죠. 6분의 여기 1이면 여기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최고 차이 계수 1. 그러면 3분의 4란 말이야. 아, 그럼 요 넓이는 3분의 2겠구나. 그치? 요 밑에 삼각형은 밑변 1 높이 2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1이겠구나. 근데 처음에 이 직사각형은 얼마야? 높이가 2고 밑변이 1이니까 2에서 1이랑 3분의 2를 빼주면은 3분의 1이 넓이로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는 거라고. 다양하게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하... 943번. 저 인수분해 돼요. 이거 내가 수업한 거다 이거.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데 A가 제일 크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A 둘 넓이가 같아야 된대. 넓이가 같다면은 원래 어떻게 푸냐면은 0부터 A까지 전체 구간을 그냥 저식 이 식을 적분하면 0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어디는 플러스 어디는 마이너스 나와. 그냥 전체 구간을 적분했기 때문에 그냥 넓이가 같으면은 한 놈은 플러스인데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기함수 적분했던 것처럼 0이 나올 겁니다. 그쵸?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대표 유형은 정말 더 쉽게 줬어요.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 그럼 넓이 같겠지. A는 4입니다. 얘만 이렇게 풀리는 거야. 얘만. 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려서 안 풀렸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뒤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 구간을 나누지 말고 넓이를 묻는 게 아니야. 넓이가 얼마냐고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넓이가 같은데 저 미지수가 뭐겠냐고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구간을 전체를 적분해버리면 답이 나와요. 항상 요 안에 들어간 식은 어떻게 찾으려고 고민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944번 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갈 식을 찾으려면은 내가 찾아야 될 면적을 구성하는 수직끼리 X축과의 수직을 이루는 길이 요 길이를 어떻게 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식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만 고민하면 어떤 식으로 줘도 풀어요. 어, 저 y좌표 길이를 저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y좌표를 통해서 고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948번. 자, 0과 3을 지나는 요런 게 있어. 0, 3. 이 넓이를 y는 mx라는 직선 하나가 지나가면서 반으로 잘라놨대. 그럼 이 교점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0부터 3까지
요 넓이 2차 함수잖아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최고차의 계수 1 플러스로 볼 거니까 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2분의 9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똑같이 볼 건데 그 교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한 놈은 0인데 한 놈은 얼마인지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mx랑 뭐야 어디 걸렸다. mx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랑 연립을 해가지고 m-3x는 0 x가 0이랑 3-m 이렇게 나오네요. 3-m 여기가 3-m이야. 그러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의 최고차인 계수 어차피 1이지. 이게 이 넓이 반 나왔다고. 반. 그러니까 4분의 9가 나온다. 4분의 9. 자, 그러면은 요 약분해 주고 2 3 줄로 넘어가면 3-m을 뭔지 모르지만 3번 곱한 거는 2분의 27이래. 그러니까 세제곱이 얼마냐고만 묻는 거죠. 3-m의 세제곱이 절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알았죠? 공식을 쓰면 된다고. 넘어갑시다. 자, 951번. 아, 졸린다. 하나 더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찍고 말아야겠는데. y는 4kx 세제곱 y는 마이너스 k분의 1 x제곱 세제곱이네. x는 1로 둘러싸야 돼. 얘들 원점을 지난단 말이야. k가 양수라면 한 놈 1로 가고 한 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x 1이래.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 x축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이 선을 찾을 거야. 이 선의 길이는 요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는 겁니다. 얘에서 얘 빼면은 그 이 길이가 나오겠지, 그치? 그게 바로 4k 더하기 k분의 1 x 3승이에요.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저 넓이가 나와. 저 넓이는 4분의 1이 또 붙고 그냥 계산을 할게요. 요거는 그 다음 내용이 필요한 거라서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최소를 구하래. 최소. 이렇게 생긴 형태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 요거밖에 없죠. 공식 알아서 찾아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넘어갈게요. 955번. 자, 955번에 요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주기가 3이라는 거야. 세 칸마다 똑같은 거 또 그릴 거라고. 1부터 4까지 딱 3칸짜리 적분을 줬단 말이야. 2라고? 그러면 1부터 13까지는 몇 칸짜리야 이거? 12칸. 요건 3칸, 그치? 3칸을 4번 반복하면 12칸이 나오겠지? 적분값도 2가 4번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주기함수를 활용해서 적분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0, 11은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고 이건 뭐 외워야지. 뭐 학교 시험엔 단골로 나올 겁니다. 졸려. 피곤하구만. 0,2를 지나고 이렇게 2,10을 지나는 fx를 0부터 2까지 적분한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면 저기 녹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역함수는 애초에 그림이 yx 대칭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0을 지나고 쭉 가서 여기 10,2를 지나면서 요 x축 아래로 둘러싸여진 부분이 이게 바로 역함수를 2부터 10까지 역함수인 gx를 적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이래. 의미는. 근데 얘를 다시 yx 대칭시켜버리면은 요 부분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가 얼마인지는 여전히 모르긴 하는데 여전히 몰라요. 근데 이거 보니까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둘이 더한 걸 얼마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사각형인데요, 선생님. 사각형인데 높이가 10이고 밑변이 2네요. 그럼 답은 20이겠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상에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역함수를 직접 그릴 필요 없다. 역함수는 y축 방향으로 적분을 한다고 보시면 돼.
선을 Y축에다 내린다.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접근이 편할 겁니다. 고민들 해보세요. 그 고민의 영역이야. 자, 그 다음에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거. fx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건 뭐냐면 마이너스 대칭이다 보니까 교점이 생기면은 대칭시켰을 때 둘러싸인 영역이 생겨요. 이 넓이가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래 넓이 하나 가지고 두 배를 해서 답을 내줄 겁니다. 곱하기 2.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분 구간이죠. 찾아야 되니까 fx, x제곱이랑 x랑의 교점은 0하고 1 나오겠죠. 그치?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둘이 뺀 거 아무거나 갖다 대. 적분에서 절대값 쉬워. 난 무조건 플러스를 할 거야. 넓이니까. 그거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오겠죠. 우리는 x축이랑, 그러니까 y는 x랑 둘러싸인 거를 넓이 두 배로 찾은 거니까. 자, 이제 거의 끝이 나가네요. 강의가 굉장히 짧다. 그쵸? 12, 13, 14 끝이야. 용 14가 끝일걸? 제발 끝이라고 해줘. 예스. 끝이다, 끝. 자, 요거는, 여기 속도는 그냥 미분할 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위치 미분. 속도 미분 가속도. 근데 여기선 요거밖에 안 벌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예요. 근데 그런 건 잘 안 나오더라고.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찾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966. 속도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가속도를 위치는 어떻게 찾아? 적분하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정적분 한참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정적분 부정적분이라 적분상수 붙어요. 이거를 뭘 보고 판단하냐? 2인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했다 라는 걸 보고 판단합니다. 좌표가 2야. 0초일 때 2가 나와야 하는 그런 걸로 C를 찾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72. 실생활 문제는 뭐 별거 없죠. 제동을 거는 정지할 때까지라는데 속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30-2t. 15초 만에 정지했네, 그치? 정지할 때까지면 15초까지 30-2t를 적분해 주셔도 되고, dt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간단한 함수들은 그냥 해요, 그냥. 30, 15. 이거 넓이 구하는 거잖아. 15, 30, 2분의 1이니까 225겠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쉬운 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넓이 구하듯이 하는 게 편해요. 잘 참고해 주세요. 적분은 정직하게 니들이 적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는가를 약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으니까. 자, 마지막 978. 그래프 해석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미적분, 그러니까 미분 맨 마지막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딱히 뭐 설명할 만한 게 없어. 설명할 만한 게. 자, 기억 볼까? 이 속도 그래프의 속도. 운동 방향은 7일 때까지 두 번 바뀌네. 속도가 플러스 였다가 마이너스 였다가 플러스 였다가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속도가. 여기서 부호가 바뀌고 있어요. 플러스, 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로 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하고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바꾼 거 두 번 맞죠. 그 다음에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이란 뭐라 그랬어? 속력이란 속도의 절대값이라 속도의 크기. 속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3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지만 절대값이면 2로 제일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t가 7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다 계산도 됩니다. 내가 한번 계산하는 것도 보여줄게요. 원래 계산까지 하는 거 아닌데 3분의 1이네. 3분의 5구나. 3분의 5. 3분의 5. 3분의 7이야, 7. 3분의 10.
요 넓이가 3분의 5예요. 그 다음에 3분의 7에서 3분의 8 3분의 8 곱하기 1. 요 넓이는 3분의 8입니다. 여기는 넓이가 1이에요. 1. 그 말은 뭐냐면은 0에 서 있던 애가 수직선 위에서 3분의 5만큼 2초 동안 앞으로 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3분의 8만큼 뒤로 빠꾸 했어.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한 칸만큼 앞으로 갔어. 그럼 다시 일로 간 거야. 한 칸. 제자리에 돌아왔다고요.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7초일 때 제자리에 와 있는데 다시 원점 시작점 문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가 제일 머네. 그냥 그래프 보고 대충 따지면 돼요. 많이 갔네. 좀 더 돌아왔는데 사실 좀 앞으로 가네. 가고 나서 돌아왔으니까 가기 전에 돌아오기 전까지가 제일 멀리 갔겠지. 자신 없으면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칸 찾아가지고 계산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뭐 빨리만 풀면 되는데 자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약간 과학 느낌이라. 선생님은 물리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너네보다 뭐 과학을 다 잘했겠지. 그래도 물리가 선생님의 주력 과목은 아니었지만 속도 이런 운동 방정식 이런 건 굉장히 좋아했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막 가속도 운동 막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그래프 보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 예를 들면 이제 여학교인 애들은 모르겠지만 남녀공학인 경우 체육 시간에 요즘 체육 은미체 시험 안 보지. 선생님 때 봤거든요. 체육대 시험 종목으로 시험 과목 시험 단원으로 축구, 야구 막 이런 거 딱 들어오면은 남자들은 공부 안 해도 됐단 말이야. 여자애들은 막 야구가 몇 명이서 하는지 야구가 9명인지 5명인지 11명인가 많아 보이던데 축구는 몇 명이지. 그러고 있을 때 남자들은 뛰놀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 근데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어. 본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거를 뭐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요 그래프 유형 14번은 너희들이 이걸 만약에 어려워한다면은 과학 공부를 그동안 이거 나왔을 때 안 해서 그래요. 과학에서 이거 많이 했던 거야 다. 어려울 만한 게 별로 없는 부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수학2는 끝났네. 수학 끝났네. 확통 강의 찍으러 가야겠네요. 바이바이.